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똥86 백과사전 13번째 시간을 맞아 오늘 저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참 여러모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분이 이번에 20대 대선에도 출마 선언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괜히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싸운다라고 그 난리를 쳐놔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현재 지금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또 여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대선 출마를 안 할 것 같았는데 제가 참 추미애 전 장관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대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저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내년 대선까지 계속해서 여당의 엑스맨 노릇을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죠?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번 대선 승리의 비밀이 놓여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당 지지자들은 추미애 전 장관을 가리켜가지고 추다르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추미애 전 장관의 모습을 빗대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물론 정치인이 소신이 있다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신이라고 하는 것도 주변 상황이 어떤지, 주변 사람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소신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고려를 안 하면은 그거는 소신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잔다르크는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인데 추미애는 자신만의 독단을 가지고 국가를 지금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추미애를 추다르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 추미애는 추다르크가 아니라 망나니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은 상관이라고 할지라도 막 달려들고 같은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달려들고 끝까지 독단적이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모습, 이게 망나니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징역 4년, 실형이 선고가 됐죠. 특히나 입시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7가지 혐의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증거인멸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기까지도 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고하겠다. 이게 지금 조국의 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조국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일도 아니라 가족의 일이니까 저런 식으로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정경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추미애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건은 모두가 무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건은 일부가 무죄가 나왔지 모두가 무죄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거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유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해가지고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전체를 갖다가 지금 전부 다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망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서 테러리스트가 돼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얘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조국이 무슨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군가를 저격했습니까? 조국이 저격했던 것은 자국민들의 마음을 저격했던 거, 그게 조국의 만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안중근 의사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지난번에는 박성준 대변인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비호하겠다 뭐다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였다가 온갖 욕을 먹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는 박성준이가 그러더니 이번엔 또 추미애가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반일 정세에 끼워 맞추면 국민들이 속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것이죠. 추미애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추미애 모습은 뭡니까? 분노 그 자체예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아나무인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지금 추미애의 모습이
급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이런 식의 분노를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의 그런 식의 모습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불우한 상황들, 그게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는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요? 추미애 전 장관은 1958년도 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2남 2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탁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세탁비를 모두 변상해주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급격하게 집안의 상태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3살밖에 안 됐던 추미애를 외갓집에다가 맡기게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은 3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외지에서 지냈던 겁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다라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라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인격적인 문제를 갖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3살밖에 안 됐던 추미애 전 장관이 부모님과 떨어져가지고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의 분노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요소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주간경향의 원희복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 추미애 전 장관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반환적 기질과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어린 시절 형성된 결핍 심리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어둠이 남아있는 거예요. 2002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추미애 전 장관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애썼는데요. 돼지저금통 선거자금 모으기 운동, 그것까지 벌여가지고 돼지엄마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도 그때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을 차세대 지도자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기까지도 했죠. 그렇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추미애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2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추미애입니다. 그냥 막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추미애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소설 쓰시네 라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책자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미애는 자기의 정치적인 아버지다 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겠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예상하지 못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노를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추미애가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광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광주 시민들한테 사죄를 한다면서 무슨 절을 하고 난리를 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추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청의 심정으로 민주당을 살려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청이가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를 팔아먹었습니까? 심청이는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 심청입니다. 추미애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아버지인 노무현을 팔아먹었던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심청이랑 자기를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잔다르크도 그런 것이고 안중근도 그런 것이고 심청이도 그런 것이고, 이분의 주특기가 뭐예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워지려면 정치적인 욕심,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인격적으로 뻔뻔스러움이 묻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 후원금 논란이 있었죠. 자기 정치 후원금을 갖다가 어디다가 쓴 거예요?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21번이나 결제하는 데 썼던 겁니다. 정치 후원금을 무슨 딸 음식비로 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인데 딸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렇게 후원금을 썼던 겁니다. 당연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딸 가게에 가가지고 공짜로 먹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범인은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 후원금을 정치하는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썼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딸 식당 가가지고 공짜로 먹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나 아나무인하고 이렇게나 뻔뻔스러우니까 국감에 가서도 그 유명한 어떤 어록을 남겼던 거예요? 소설 쓰시네, 그런 말을 남겼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자기가 지금까지 소설을 써왔는데 심청이가 됐건
잔다르크가 됐건 안 죽은 의사가 됐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어냈던 자기가 소설가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피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의 모습이에요.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막 추다르크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추미애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도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엑스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의 지지를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얼마나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때 영웅이 나타났잖아요. 진짜로 그때는 추다르크가 나타났어요. 추미애가 나타나가지고 윤석열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윤석열이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추미애의 정치적인 역할을 끝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희 의원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추미애 전 장관이 포기하지 않고 경선 과정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로? 여당의 엑스맨으로.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